홍성에 사는 90대 주민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직후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의 가족이 국민청원을 올린 가운데 방역당국은 인과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늘 쪽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벌마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늘 주산지 서산과 태안에서도 폐기를 우려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지자체가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태안 28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3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말리포와 꽃지, 몽산포 해수욕장은 출입자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석탄 화력발전소 폐수에 대비해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100억 원을 조성합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되는데 이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슈앤피플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홍성에서 90대 주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직후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선영 기자, 이 환자의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인은 아버지가 지난 4일 오전 9시 홍성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1차 백신 접종 후 5분 만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14분 후부터 심정지 상태가 되고 현재 당국대병원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누워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병원에선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불명확하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잘못이라면 방역당국의 접종 권고에 따라 충실하게 백신을 맞은 것밖에 없다고 허탈해 했는데요. 청원인은 정부가 백신 접종 현장에서 응급처치나 대응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시스템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방역 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충남도는 현재로선 백신 접종과 인과성 여부가 결론 단계에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 민간 신속 대응팀이 1차 인과성을 평가한 후 질병관리청에 결과를 보내면 그쪽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9일 기준 충남도 내 접종 대상자 72만여 명 가운데 57만여 명이 1차 이상 접종을 완료했는데요. 이상 반응 신고는 누적 2,003건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이 11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6건, 주요 이상 반응 21건이고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등 가벼운 증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논산 3명, 천안 2명, 공주 2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3,627명으로 늘었습니다. 9일 기준 도내 백신 접종률은 1차 62.7%, 2차 1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접종 대상자 72만 8천여 명 가운데 45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맞았고 11만 8천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태안 지역의 28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3일 개장합니다. 말리포 해수욕장은 8월 29일까지, 나머지 해수욕장은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태안군은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말리포와 꽃지, 몽산포의 경우 차량에 탑승한 채 발열 확인을 하고 안심콜 방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 개장 기간 안전요원 150명을 배치하고 2주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충남도 이재식 에너지 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에너지 정책팀장 이재식입니다. 예, 먼저 정의로운 전환 기금 이게 어떤 것이고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지난해 12월 말 보령화력 1, 2호기 폐쇄를 앞두고
도가 내놓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국내 최초 사례인데요. 지난 2월에는 역시 전국 처음으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며 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및 단계적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을 덜고 지역산업 재편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저희 충남도는 지난 8일 도내 4개 시군과 3개 발전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 기금의 규모 또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 세워져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기금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올해 10억 원, 내년 15억 원, 2023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5억 원씩 순차적으로 조성합니다. 출연 비율은 도가 30%, 시군과 발전 3사가 10%씩 부담합니다. 기금은 고용 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전업 지원과 석탄화력 조기 폐쇄 등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합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 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주민복지 사업, 발전 설비 해체 및 부지 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 지역 영향 분석 등의 기금을 투입합니다. 기금 운영은 도가 다음 달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 화력 발전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도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네, 국내 화력발전 58기 중 도내에는 28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령화력 1, 2호기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 폐쇄됐습니다. 2025년 보령화력 2기와 태안화력 2기 등 4기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총 12기가 추가 폐쇄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에 맞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종합대책은 고용유지, 지역세수 감소분 보전, 지역산업 체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너지 산업 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및 프로그램 발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지역경제 충격을 막고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보다 정의롭게 에너지 전환과 지역산업 재구조화를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이재식 에너지정책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늘 쪽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벌마늘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마늘 주산지 서산과 태안의 상황도 심각한데요. 자칫하면 폐기를 해야 할 정도여서 지자체가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마늘밭. 누렇게 변해야 할 잎줄기가 여전히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자라는 2차 생장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마늘은 벌마늘로 불립니다. 마늘 쪽이 여러 개로 갈라져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갈라진 부분을 보니 정상적인 육종 마늘은 6개지만 벌마늘은 10개가 넘습니다. 보시다시피 벌마늘은 정상 마늘에 비해 줄기와 잎도 여러 개가 발생합니다. 피해는 주로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한 지역 마늘에 집중됩니다. 발생률이 매년 5에서 15% 정도인데 올해는 서산과 태안 지역 30에서 50%가 벌마늘로 추정됩니다. 주 원인은 최근 자주 내린 비. 지난달만 해도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려 역대 최고 강수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잦은 강우하고 날이 흐리면 토양에 수분이 많고 그러면 마늘이 부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다시 잎이 자라는 걸 이제 2차 생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2차 생장이 많은 올해는 일기가 불순한 그 원인이 2차 생장이 주 원인이고. 마늘밭을 바라보는 농민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벌마늘은 맛과 성분이 정상 마늘과 차이가 없지만 크기와 모양이 달라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공업체 등의 납품이 가능하지만 가격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자칫 판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애써 키운 작물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늘 농사를 36년째를 짓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심한데 지금 그 수확을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지 갈등에 있습니다, 지금. 충남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피해를 호소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의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재해로 인정되면 보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연재난대책법에 의해서 벌마늘에 대해서 농가에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50헥타르 이상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벌마늘 피해에 인력 부족으로 수확 작업까지 차질이 빚어지면서 마늘 농가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한정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전체 간호사 면허 취득자 41만 4,983명 중 활동 간호사는 52%인 21만 7,951명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특히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는 평균 4.2명인 반면 충남은 2.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중입니다. 게다가 충남 지역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68.1%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4개 의료원의 간호사 정원은 791명, 현원은 654명이어서 충원율은 8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병동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도는 이에 따른 해법으로 도립대의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간호인력을 양성, 의료원에 취업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도립대의 간호학과를 신설하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한정혜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실상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립대 관계자는 간호학과 신설을 통한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개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도비도 대호 농어촌 휴양단지를 매입해 직접 개발합니다. 당진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단지 매입과 매각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호 농어촌 휴양단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1998년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해 운영해오다 2015년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폐쇄했습니다.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시가 이 단지를 매입해 지역 대표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도비도는 생태교육과 해양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거점이라며 난지섬과 외목마을 등과 연계해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산업폐기물처리장 안전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당진시와 공론화위원, 시민단체 등 40여 명은 10일 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요. 위원회는 산패장 운영에 따른 주민과 환경보호 대책, 시설 감시 방안과 갈등 조정, 상생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진시는 위원회 활동이 주민과 사업장, 행정기관 사이 소통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회의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